질문이 혹시 있을까라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은 할까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 답은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100페이지에 있는 거 답 확인하셨고 101페이지에 있는 답안지가 잘못돼서 이거 답을 제가 별도로 불러드린 듯한 느낌인데, 맞죠? 네,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2, 103, 그 다음에 104페이지는 제가 답을 별도로 불러드려야 되고, 그 다음 105페이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채점을 좀 해볼까요? 105페이지에 있는 거. 105페이지에 있는 축전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요. 1번부터 다 불러볼게요. 1번부터 9번까지로 되어 있는 문제인데, 1번에 5, 2번에 1, 3번에 5, 4번에 2, 5번에 2, 6번에 4, 7번 2, 8번 5, 9번 1 이렇게 되거든요. 자, 틀린 거 잠깐 보고 질문할 거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틀린 거 보셨죠? 자, 그럼 질문 받아볼게요. 혹시 105페이지에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할 게 있을까요? 설명할 거. 돼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설명 필요한 거 없어요. 넘겨볼게요. 혹시 6번부터 9번까지 중에서 제가 해야 될 게 있을까요? 9번이요. 네, 9번이요. 또요. 9번 해볼게요. 9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축전기라고 하는 건 전하를 모으는 장치다. 그래서 전하를 모아서 그 자체가 전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축전기에는 금속판 2개가 있고 여기에다가 건전지를 연결하면 나중에 충전이 다 됐을 때 얘가 건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V인 상태에서 얘가 전압을 갖게 되는 건데 얼마만큼 가죠? 여기에 있는 건전지가 10V면 얘도 정확하게 10V의 전이차가 생길 때까지만 충전이 돼. 그리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충전되지는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10V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기를 띤 입자들이 생겨서 전하를 모은다는 얘기야. 10V가 될 때까지만. 됐냐?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전하를 모아서 전위를 만들어내는 장치, 이게 축전기거든요. 보조 배터리. 알겠어? 이런 거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축전기에서 얼마만큼의 전하를 모을 수 있니? 라고 하는 전하량은 축전기가 가지고 있는 성능, 전기 용량, 거기다가 몇 볼트의 전압을 걸었냐? 그래서 전이 이거의 곱만큼 전하를 모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전기에 모아놓은 전하량은 전기 용량에다가 얘가 다 충전됐을 때 갖는 전압의 곱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축전기가 가지고 있는 전기를 모을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우리가 전기 용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이 전기 용량은 축전기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라고 하는 이 안에 뭐 들어있어? 이거죠. 원래는 이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야. 입질론 재료. 근데 여기다가 어떤 물질을 넣으면 여기에 있는 유전율, 유전 상수가 바뀌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있는 유전율이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분의 S라고 하는 금속판에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 이거 면적 얼마야? 이거에 따라서도 얘가 모을 수 있는 전하량을 결정하는 축전기의 성능이 바뀌어 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원래 금속판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지만 어떤 물질을 삽입하면 삽입할수록 여기에는 유전율이 커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지 넣는 게 더 좋아. 그리고 간격은 좁게 하는 게 좋고 면적은 넓을수록 좋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 용량은 우리가 모아놓은 전하량을 물이라고 가정한다면 얼마나 물을 많이 모을 수 있니? 라고 가정한다면 물을 넣는 통이 필요하죠. 그 통의 크기를 전기 용량으로 보면 돼. 그래서 밑바닥이 넓은 큰 통이 있고 밑바닥이 좁은 통이 있어. 당연히 똑같은 높이만큼 물을 모았더라도 밑바닥이 넓은 쪽이 물이 더 많이 모였겠지. 맞죠? 여기 모여있는 물의 총량을 전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 중에서 당연히 밑바닥이 넓을수록 물이 같은 높이만큼 모아도 훨씬 더 이쪽에 물의 양이 많은 거잖아. 그래서 통의 밑넓이 이걸 우리는 전기 용량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물을 넣었을 때 물이 차오르는 수위 이걸 전압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래서 통 속에 모여있는 물의 양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부피에 의해 결정되잖아. 그래서 밑넓이는 넓을수록 높이도 높을수록 부피가 커지는 것처럼 이게 각각의 물의 양을 결정하는 요소들이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같은 통이라면 수위가 낮을 때보다는 수위가 높을 때 훨씬 더 많은 물이 고여있게 되잖아요.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위와 전하량은 비례해. 됐어?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프로 그렸을 때 전하량과 전위는 비례 관계가 있고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전기 용량에 해당되는 값이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울기는 전기 용량이라면 밑넓이는 뭐야? 밑넓이는요? 가로와 세로의 곱이니까 Q와 V를 곱한 값으로 우리 알죠? 자, V라고 하는 건 1V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 맞냐? 근데 1V가 아니고 전하량 만약에 얘가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2배만큼의 전기 에너지 가져 3쿨롱이면 3배만큼 전기 에너지 가져 그래서 총 갖는 전기 에너지는 전위에다가 전하량을 곱한 값이야 QV 기억나죠?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넓이는 바로 전기 에너지 값을 얘기해 라고 하는데 얘는 이 넓이가 삼각형 넓이니까 당연히 앞에 2분의 1 붙어야지 이런 얘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Q는 CV니까 2분의 1 됐어? CV 제곱으로 바꿔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해 라고 하는 거고 V는 C분의 Q니까 됐어? V 자리에 C분의 Q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됐습니까? C분의 Q의 제곱 이렇게 구해도 똑같은 전기 에너지 구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우리가 축전기에 대해서 블라블라 이제 설명을 해봐드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내가 축전기를 연결할 때요. 축전기가 하나가 아니고 축전기를 2개 이상을 연결할 때 축전기를 직렬 연결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기억나니? 축전기를 병렬로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떨 때 뭐가 바뀌어요? 이런 얘기 한 거잖아. 됐니? 자,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축전기를 이렇게 병렬 연결한다는 얘기는 축전기의 면적이 길어지는 효과다. 그래서 면적이 커지는 효과잖아. 그럼 면적이 커지면 전기 용량이 커지니까 밑바닥이 좁았다 넓어지는 효과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모을 수 있는 전하량이 커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병렬로 연결하면 얘의 전기 용량이 C값이 커지는 거야. 얼마만큼? 얘 C가 C1, 얘가 C2라면 실제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얘가 모은 전하량과 얘가 모은 전하량을 합한 만큼의 총 충전된 양이거든요. 됐죠? 그래서 합성 전기 용량은 각각의 전기 용량을 더한 값이랑 같아. 그러니까 얘 전기 용량이 2페럿이고요. 얘 전기 용량이 3페럿이면 이거 두 개 합해서 5페럿짜리 됐어? 충전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야 라고 얘기해요. 됐죠? 그리고 여기가 10V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축적기가 모을 수 있는 전하량은 얼마니? 라고 하면 전하량은 C1 V1인데 병렬일 때는 전압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10V면 얘도 10V 걸려. 얘도 10V 걸려. 우리 알잖아. 그러면 이거를 곱한 만큼이 얘가 충전되는 전하량이야. 그러면 여기에 충전된 전하량은 얼마야? 얘는 20쿨롱이야. 그죠? 네. 얘는 얼마야? 30쿨롱이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몇 쿨롱이 모여요? 이거 두 개 더한 30쿨롱이 모여요. 이런 효과야. 맞죠? 면적이 넓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축전기를 직렬 연결하면 어때? 라고 하면 실제로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을 하면 플러스에 걸려져 있는 이 판에서 전자 뜯어서 마이너스랑 직접 연결되어 있는 여기서 전자 뜯어 여기다가만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3개 뜯으면 여기에 3개 가서 여기가 플러스 3쿨롱이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쿨롱이 되고 얘네들은 그냥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상대력값만 가지니까 얘는 그냥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3쿨롱 플러스 3쿨롱이 이렇게 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이거 그냥 없다라고 치면 되는 거거든. 맞아? 축전기의 역할을 하는 건 얘하고 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두 판밖에 없어. 그러면 이렇게 직렬로 하나 연결했을 때보다 직렬로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간격보다 이 간격이 넓어지는 거잖아. 판과 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 거잖아. 그래서 D값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 용량은 작아지는 효과거든요. 됐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C1이 3페럿이고요. C2가 6페럿이라면 됐죠? 얘 합성된 전기 용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합성된 전기 용량은요. 각각의 전기 용량을 역수해서 더한 값을 다시 역수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얼마밖에 안 돼? 2페럿밖에 안 돼. 오히려 전기 용량 줄어드는 효과야. 됐어?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여기가 3쿨롱이고 선생님 여기가 3쿨롱이면 전체는 몇 쿨롱이야? 6쿨롱이야? 아니죠. 2판하고 2판밖에 없으니까 그냥 전체는 3쿨롱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때 얘가 모아놓은 전하량의 크기나 얘가 모아놓은 전하량의 크기나 전체 전하량의 크기는 다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3쿨롱이면 얘도 3쿨롱 모아놓은 것도 그냥 3쿨롱으로 보시는 거지. 3 더하기 3에서 6 하면 뒤져. 이런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이런 느낌이거든.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마치 저항을 배웠을 때 저항의 직렬 연결 같은 게 축전기의 병렬 연결에서 나오는 거고 거꾸로. 그래서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걸 축전기의 직렬 연결에서 됐어. 전기 용량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한 거야. 그래서 뭐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너네가 나한테 물어본 9번 문제는 이걸 이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축전기가 뭔지를 대충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 축전기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축전기 그죠? 네, 이때 요 간격이 D만큼 벌어져 있는 축전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림에 건전지 있어, 스위치 연결되어 있어. 이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요거 간격이 900ED가 됐어. 그리고 이렇게 충전시켜 놓은 다음에 스위치를 열어놓은 거야. 뭐 이런 그림이 있단 말이죠. 이게 가하고 납니다. 자, 그러면 가는 그림같이 두 금속반 사이의 간격이 D인 축전기에 전압이 V인 직류 전원 장치를 연결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다면 얘가 완충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의 전위가 V가 될 때까지 충전 끝났어. 이런 얘기야. 충분한 시간이 지난다는 얘기는. 자, 그런 후에 그림 나와 같이 스위치를 열어놓은 상태로 금속판을 간격을 벌릴게. 얘를 이렇게 해볼게. 그럼 뭐가 달라져? 이런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 지금은 완벽하게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첫 번째 레벨 1은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내용이 있어 라는 소개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내용도 있네, 이런 내용도 있네. 내가 이거 100% 이해해서 수능 그 어려운 문제 다 풀어야 돼. 이거는 무리수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걸로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얘는 전기 용량이 있을 거고 전압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전달량이 Q만큼 충전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Q는 CV 값을 가져. 됐어? 그리고 C는 아까 쓴 것처럼 입실론의 D분의 S인데 이거를 이렇게 변화시켜.
그러면 뭐가 달라져? 라고 하면 똑같은 충전기라서 이 C라고 하는 변화된 값은요. 입실론 제로에 D에 S인데 면적은 안 바뀌었는데 간격은 두 배로 늘렸어.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질의 종류도 바뀌지 않았으니까 입실론 값도 바뀌지 않아. 이거야. 얘 일정한데 거리만 두 배 커지면 당연히 이 값은 원래 전기 용량의 얼마? 2분의 1로 바뀌겠네. 이런 얘기야. 맞아. 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페럿짜리였으면 이렇게 되면 얘는 얼마로? 1페럿의 전기 용량으로 바뀐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로 바뀌는 순간 됐죠? 네. 얘 스위치를 열어놓고 간격을 벌렸잖아. 스위치를 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스위치를 연다는 얘기는 더 이상 얘 전압의 영향을 안 받을래 이 얘기야. 그래서 이 전압의 영향 안 받을 거니까 얘를 벌리는 순간 이 전압은 내 마음대로 바뀌어. 되겠어? 네, 전압은 내 마음대로 바뀔 수 있어. 단 전압의 영향을 안 받을 때 더 이상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내가 이렇게 모아놨잖아. 얘가 전압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더 이상 못 가. 여기 끊어졌잖아. 그러니까 전하량은 변할 수 없어. 너는 일정해야 돼. 너는 일정해야 되는데 네가 2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너는 얼마? 2배 커져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압이 V였던 게 2V로 바뀌어요. 납득합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스위치를 열어놓은 상태일 때는 전하량이 변하지 않고 얘가 일정하다. 얘가 바뀐다. 됐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억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억 보시면 그 중에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 비교했을 때 변하는 것만 찾으세요. 네, 전기 용량이 C였다가 2분의 1 C로 이거 바뀌어요. 변하는 겁니다. 자, 두 금속반 사이의 전압, 네, V였다가 2V로 이것도 바뀌어요.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금속판에 충전된 전하량, 이건 바뀔 수 없어. 전하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되겠니? 그래서 디귿은 변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리을, 두 금속판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는 어때? 라고 하는 건데 우리 전기장의 세기는요. 우리 기억나? 전위는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전기력에다가 그 힘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하는 게 전이야. 단지 1쿨롱일 때야. 라는 거였어. 그치? 됐죠? 네, 1쿨롱의 전하를 됐어. 이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힘에다가 이동시킨 거리를 곱하면 마치 여기에 질량이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힘 mg만큼 들어. 그리고 이동시킨 거리가 h야. 그랬을 때 여기만큼 올라올 때 위치 에너지 얼마야? mgh야. 근데 전기를 띤 물체는 얘를 들어 올릴 때 힘이 전기장의 세기만큼 들어. 그리고 이동시킨 거리가 d야. 요거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인 전이는 들어올린 힘, 전기장의 세기에다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V는 2D야. 그래서 네, V는 1인데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인 E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D분의 V로 계산한다. 이거잖아. D분의 V로 계산한다. 이거잖아. 됐니? 그랬을 때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전압은 2배 커졌어. 됐어? 근데 전하와 전하 사이의 거리도 몇 배 커졌니? 2배 커졌어. 그러면 이거 약분하시면 전기장의 세기는 처음과 똑같이 D분의 V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안 바뀌어요. 전기장의 세기는 안 바뀝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전기 파트에서 물투 내용이거든요. 다 이제 물투에서 내려온 것들이야. 자, 물투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려오면서 전기 에너지, 전위, 전기장의 세기, 전기 용량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다 막 출현을 합니다. 낯선 것들이. 이걸 한꺼번에 흡수하려고 하지 말고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했었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바뀐대 라고 하는 과정들을. 그래서 네, 머릿속에 한 번은 넣고 가시면 두 번째 복습할 때 머릿속에 제자리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천천히 가시면 돼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107페이지에 있는 내용 하나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내용 됐죠? 축전기 다시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전기파트 내용들을 다 마무리를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많으면 중간에 끌어볼게요. 자, 107페이지에 있는 잣성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개정판이 완성돼서 어떤 내용이고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게 교육부에서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목차만 나와 있고 거기 안에 있는 소단원의 단원들만 나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만들 수 있는 넓은 범위의 내용들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과한 내용도 있고 됐어. 네, 기존의 물투에 있을 때 2깊이까지 가르쳤는데 이게 물원으로 내려오면서 2깊이까지 갈 거야? 선생님들도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거든.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과 상위권을 위해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럼 너네는 알아도 라고 하는 나의 욕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만큼 나올 수도 있고 이거보다 살짝 적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교과서가 개편됐을 때 개편된 내용에서 우리가 하이스트에서 수업한 내용 중에 안 배운 게 있어요? 이건 없어요. 더 배우면 더 배웠지. 안 배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만든 책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보시면 107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자. 자, 107페이지에 있는 이 잣성체는 기존의 물리 1에 있던 내용들 그대로 갑니다. 잣성체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사실은 물리 1에 있었던 내용이야. 얘는 바뀐 게 없어. 자, 물질의 잣성이라고 합니다. 자석의 성질. 이걸 잣성이라고 해. 그래서 자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잣성이라고 하는데 자석은요. 자석과 자석 사이, 자석과 금속 사이에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있어. 그걸 우리가 잣성이라고 하고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이 자석이라고 하는 아이를 보자. 결국은 잣성이라는 건 자석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자석인 아이가 있지. 그 아이를 우리는 뭐라 그러니? 영구자석이라고 해. 전기가 흐를 때만 잣성을 띠는 건 전자석이라고 하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자석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막대 자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영구자석이지. 이러한 영구 자석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극이 한 덩어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하나는 N극, 하나는 S극이라고 우리는 말로 표현을 하죠. 웬일이야? 웬일이야?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아십니다. N극과 S극과 S극 서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뭐가 작용하고? 청력이 작용하고. 자, 반대극끼리 있을 때는 서로 잡아당기는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자석은 인력도 청력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극끼리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석에도 서로를 밀거나 잡아당기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기니까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이 힘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필요하겠죠. 그 화살표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 자기력선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네, 전기력을 나타내는 화살표는 전기력선, 자기력을 나타내는 선은 자기력선이라는 화살표로 표현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자석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내가 나침판을 이렇게 놓으면 나침판에는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놓을게요. 나침판을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N극도 있고 S극도 있잖아. 맞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N극은요 똑같이 이 지점에 있지만 왼쪽으로 당기는 힘을 받아요. 그죠? S극은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밀리는 청력을 받아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거 판단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어떨 때는 왼쪽이고 어떨 때는 그 오른쪽이니까 나 모르겠어. 이게 아니고요.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거 N극으로 얘기해요? S극으로 얘기해요? 네, 그것만 설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기력이라고 하는 이 힘을 얘기할 때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을 자기력 방향이라고 하더라 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것만 정해놓으면 혼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그 지점에서 나침반 N극이 받는 힘의 방향, 이게 자기력 방향이야.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을 자기력 방향이라고 하겠어 라고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자기력 방향은 왼쪽이에요. 됐죠? 이렇게 갑니다.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자석이 있을 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나침판을 뿌려놨다고 치자. 엄청나게 많은 나침판을 뿌려놨다고 치자. 그러면 그 나침판에 있는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줄 아세요? 여기에 N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석의 N극이 여기 있는 나침판의 N극을 밉니다. 근데 똑같은 N극이지만 여기 있는 S극은 여기에 있는 N극을 뭐합니까? 자기 방향으로 당겨요. 그러면 실제로 N극이라는 이 나침판의 자침은 두 개의 힘을 동시에 받잖아. 그래서 어딜 가르쳐요? 이 두 개를 합성한 방향인 이쪽 방향을 N극이 가리킨단 말이야. 진짜 가리키는 방향은 이 방향이야. 알겠어? 여기다가 나침판을 놔도요. N극은 N극을 밀 거고요. S극은 N극을 당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합성한 힘의 방향인 이 방향이 N극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야. 실제로. 됐어? 그래서 그 실제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게 이 주변에 생기는 자기력 방향이야. 됐어? 자기력 방향이야.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게 자기력 방향이야. 그 자기력 방향은 N극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S극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게 자기력 방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력 방향이라는 건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 그럼 여기까지 들어오면 여기 끊겨? 끊겨? 라고 하면 전기력은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가 있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을 그리잖아. 그럼 끊겨? 끊겨. 끊겨. 그래서 이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냥 끊겨. 근데 자기력은 끊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 여기서 됐어. 이 방향으로 자기력이 연결해서 작용해요. 실제로 자석의 내부에도 자기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선은 전기력선과의 차이점, 얘는 반드시 완벽하게 닫혀있는 폐도형의 모형된다. 폐곡선이다. 알겠어? 끊기지 않습니다. 얘는 반드시 닫혀있는 폐곡선의 형태를 띈다. 그렇다면 바깥쪽에서는 N극에서 S극을 향해서 간다면 안쪽은 거꾸로 S에서 N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자석의 외부와 자석의 내부의 자기력 방향이 반대로 형성돼. 반대로 형성돼. 아래쪽을 보면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이렇게 가잖아. 반시계 방향으로. 됐죠? 이렇게 자기력이 형성되잖아. 근데 내부는 이렇게 형성되죠. 됐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 방향이면 얘는 왼쪽 방향이잖아요. 서로 반대 방향이야. 외부와 내부가.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S에서 N을 향하는 방향이잖아. 되겠냐? 그러니 그걸 따로따로 외울 필요 없이 외부와 내부의 자기력 방향 반대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력 방향은 항상 외부만 얘기했다. 외부만 얘기했던 거지 내부는 얘기를 안 했던 거고 이 내부까지 자기력선을 그리려니까 귀찮아서 내부는 아예 그리지도 않는 거지만 힘은 작용하고 있더라. 힘은 작용한다. 우리가 자기력선을 그릴 때 내부는 그리지 않잖아요. 왜? 그리면 복잡해지니까. 그리면 복잡해지니까 내부는 그리지 않고 주로 이렇게 끊겨있는 형태로 그리지만 사실은 내부도 이렇게 자기력선이 다 작용하고 있는 거야. 다 작용하고 있는 거야. 되겠어요? 이런 형태란 말이야. 이런 형태란 말이야. 됐죠? 그래서 외부의 자기력과 내부의 자기력이 작용하는데 서로 반대라서 안쪽은 우리가 안 그리고 얘기하지 않는 것 뿐이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그려진단 말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요. 그럼 선생님, 자석은 이제 이렇다고 치면 저 알겠어요. 대충 알겠어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어디에다가 나침판을 놓더라도 나침판의 N극의 위치 이제 알겠죠?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이 위치에서의 N극 방향이에요. N극이 가리는 방향, 접선 방향이. 되겠어?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N극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 방향을 가리켜요. 알겠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 자석 중에 가장 큰 자석 어디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 중에 가장 큰 자석 어디게요? 지구가 자석이에요.
알아요? 지구 자체가 자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구라는 천체 이 자체가 자성을 띠고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이라면 너네 알지? 항상 자석을 놓으면 자석의 N극이 나침판의 N극이 어딜 가리키니? 북쪽으로 가리키죠. 됐죠? 항상 어디에서 나침판을 놔도 나침판의 N극이 지구의 북쪽을 향하는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잖아. 왜? 지구 내부에 자석이 있어서 됐어. 자기장이 형성되거든. 그것 때문에 항상 어디에서 나침판을 꺼내도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북쪽 방향이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꼬맹아 땅속에 자석이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북쪽에 무슨 극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무슨 극? S극. 그러니까 N극 땡겼잖아. 됐어? 네, 남쪽에 무슨 극? N극.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지. 납득하냐? 이런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구 자기장을 지자기, 지구 자기장, 지자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의 정말 속에 커다란 막대 자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됐죠? 네, 바보 같은 생각이고 실제로 그냥 극의 방향만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이런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자, 이 자석의 특징을 좀 보시면요. 자석이요. 너네 알죠? 자석을 내가 반으로 잘랐어. 자석을 반으로 잘랐어.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잘랐어. 그러면 이 반토막 안에 됐어? S만 있다 다시 NS가 생긴다. 다시 NS가 생겨. 또 잘라 다시 NS가 생겨. 또 잘라 다시 NS가 생겨. 또 잘라 다시 NS가 생겨. 그래서 자석은 절대로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야. 한 덩어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이게 자석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죠. 자석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두 극을 뭐 시킬 수 없다? 분리시킬 수 없다. 요게 자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잖아요. N극 따로 S극 따로의 물체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야.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어. 그러면 쪼개면서 다시 NS가 다 생기는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라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네,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쪼개도 계속 NS가 생겨. 하나의 원자가 남았다고 쳐. 그때도 NS가 있어 이렇게. 그럼 선생님 거꾸로 얘기할게요. 그럼 이 원자를 더 쪼개면 그때부터 NS가 없어져요. 핵분열시키면 그때는 NS가 없어져. 그러니까 핵분열시키기 전까지 NS가 무조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자 안에서 NS를 결정하는 뭔가가 있네? 그게 있죠. 그게 있어요. 그러니 N극과 S극은 그냥 물질이 생기는 게 아니고 물질을 이루는 원자가 만든 성질이야. 원자가. 그러면 우리요 전기할 때도 했어요. 원자 구조요. 이해하시죠? 원자의 구조를 보면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 있어. 근데 예를 들면 원자 번호 11번이 나트륨이 있다고 치자. 전자 몇 개이니? 11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그러면 이 11개의 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죠. 끊임없이 전자들이 돌고 있다.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네. 자, 전자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있는데 마치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처럼 됐어. 얘네들이 끊임없이 마치 행성처럼 스스로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전자가 움직이는데 전자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마치 천체로 표현했을 때처럼 전자는 자전도 하고 태양 주변을 크게 한 바퀴 도는 공전도 하더라. 하지만 자전과 공전이라는 단어를 전자한테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거 천체에서만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전자의 자전이라는 단어 대신에 전자의 화학 시간에 배웠죠. 무슨 운동? 스핀 운동이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어? 그리고 공전이라는 단어도 쓸 수 없잖아. 이건 화학에서 됐어? 내 지구과학에서 쓰는 단어잖아. 그러면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뺑글뺑글 크게 한 바퀴 도는 이 공전과 같은 운동을 전자의 궤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죠. 천체냐 화학이냐에 따라서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지 같은 의미거든요. 스핀 운동, 궤도 운동. 근데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냐면요. 이렇게 도선 속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걸 그래서 전자가 움직일 때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 그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반드시 뭐가 생기니?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뭐가 생기니? 자기장.
기억나나?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반드시 자기장이 생겨. 이거 배웠잖아. 그렇죠? 그러니 이렇게 전자들이 움직이면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만들어지면 그 주변에 반드시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그러니 나트륨 안에 있는 11개의 전자가 막 움직이면 각각의 11개의 전자 주변에 뭐가 생겨? NS라는 극을 스스로가 만드는 거구나. 스스로가 만들어. 그래서 움직이면서 전자가 움직이면서 그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전자 주변마다 다, 전자마다. 가만히 있는 전자는 절대 존재할 수 없거든요. 무조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그 움직임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생기고 그 주변에 반드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자기장이 생겨. 그러니까 11개의 전자들이 모두 다 자기만의 방향으로 NS를 다 가져. NS를 다 이런 식으로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해요. 단지 그 방향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놈은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 어떤 놈은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 그러면 실제 자기력은 뭐야? 이 둘을 합성한 방향, 이게 자기력이잖아. 맞죠? 어떤 놈은 이쪽으로 자기력, 어떤 놈은 이쪽으로 자기력. 이거 합성하면 0이야. 됐어?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그래서 11개의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각각의 자기력을 갖게 되고 그걸 합성한 게 나트륨이라는 원자가 갖는 실제 자기력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러한 자기력에 의해서 각각의 원자마다 특정한 방향의 NS라는 자기장을 가져요. 됐어? 네. 자, 이렇게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을 다 합성했을 때 원자가 자기장을 갖는 걸, 이걸 우리가 원자 자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원자는 자성이 있네 이겁니다. 근데 합했는데 0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디가 NS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아이, 자기장의 세계가 0인 아이, 이런 애들은 원자 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자 중에 자성을 갖는 원자도 있고 자성을 갖지 않는 아이도 있어. 그죠? 원자 자성이 있는 아이를 두고 나눠요. 원자 자성이 있는 아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구자석이라고 하는 얘는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렇게 영구자석은 자철성으로 만들거든요. 얘네들은 어떠냐면, 자,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들로 모여 있는데 그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 방향이 모두 다 같아. 모두 다 같은 방향을 향해. 그러니까 여기가 N, S, N, S 원자마다 이렇게 가졌단 말이야. 이렇게 가져. 그랬을 때요, 가운데에 있는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지네들의 성격을 상쇄시키니까 여기에 자기력이 없어져요. 여기도 자기력이 지네들끼리 상쇄, 얘네들도 지네들끼리 상쇄시키는데 얘하고 얘는 상쇄시킬 애가 없어. 주변에 다른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을 띠는 자석이 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자석을 잘라! 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른다고 쳐. 이렇게 자르면 어떤 일이 발생해? 얘를 상쇄시켰던 N극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 이게 드러나서 다시 S극이 생기는 거야. 맞아? 또 잘라! 여기 잘라! 그러면 이 S를 상쇄시킨 애가 없어졌잖아, N극이. 그러니까 여기 다시 S가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자석은 잘라도 계속 두 개의 극이 나타나는 게 중간에 상쇄됐던 아이들이 상쇄되지 않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 자성이 있는 아이들이 모두 다 한 방향으로 자화되어 있는 아이들이 배열되어 있어서 만들어진 게 영구 자석이라고. 그리고 걔네들은 잘라도 극이 다시 드러난다고. 알겠어? 근데 얘는 되게 특이한 물질이죠. 자철석이라는 그 물질만 그래. 됐니? 그러면 자철석을 뺀 일반적인 물질은 어떻대요? 일반적인 물질은요, 원자 자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화된 방향이 다 중구난방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중구난방이야. 그러니까 어디가 N극, S극? 이게 안 나온다고. 결정이 안 돼. 됐어? 그래서 겉으로 자성이 드러나지 않는 물질들이 일반적 물질이야. 이게 대표적으로 철이 그래, 알루미늄이 그래, 이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 각각의 원자마다는 원자 자성은 있지만 걔네들의 방향이 다 달라. 그걸 우리가 멋진 말로 자화된 방향이 다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화된 방향이 다 달라서, 됐죠?
어디가 N극, S극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자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아이 주변에 이렇게 영구 자석을 내가 갖다 대면 얘네가 영향 받을까 안 받을까? 이게 받아요. 어떻게 받냐면 됐죠? 외부에서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외부 자석이. 그러면 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얘가 재배열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좌화되는 방향으로 얘네들이 움직여요. 됐어? 자성이 변한다고요. 그래서 내부 자기장과 됐어? 외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됩니다. 100% 이렇게 배열돼요. 이렇게 배열돼요. 그래서 순간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인 자석이 형성돼요. 그래서 보면은 집에 철 못 있잖아요. 그거 자석으로 막 비비죠. 왜? 빨리 자화시켜요. 됐어? 그 막 비비다가 자석 치우고 나서 철못에다가 클립 갖다 대면 클립이 자석에 못에 뭐예요? 붙어요. 자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화시켜 놓으면 여기 이렇게 클립이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원자 자성이 있는 애들은 자석을 갖다 대면 자화되는구나. 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자화되는 줄 아세요?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기 때문에 N극 옆에는 S극, S극 옆에는 N극이 생겨서 물질과 자석 사이에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돼. 이게 원자 자성이 있는 아이들이 갖는 성질이야. 알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선생님 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돼요? 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 밖에 있는 자석 때문에 자화되는데 밖에 있는 자석을 치운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한 번 자화된 이 방향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요 라고 하는 아이는 원자자성이 있는 애들 중에 강자성체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철이야. 철이 그래. 그래서 자석으로 막 움직였다가 자석을 치워도 얘는 오랜 시간 동안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알겠어? 이걸 강자성체라고 해 라고 합니다. 근데 자석을 치우자마자 차성을 잃어버려요. 선생님 얘가 원래대로 그냥 돌아가는데요?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금방 자성을 잃어버려요. 이런 물질도 존재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뭐라 그런다? 상자성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이 그래.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게 집에 있는 쿠킹 오일이에요. 그 쿠킹 오일 안에 자석 집어넣고 클립을 갖다가 붙이면 그래서 자석이 이렇게 있고요. 그걸 알루미늄 쿠킹 오일로 싼 다음에 여기다가 클립 갖다 대면 붙죠. 근데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자석 치우면 바로 떨어져요. 자석을 잃어버려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석을 치우자마자 자성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을 상자성체라고 해. 상자성체라고 해. 자,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있다. 기억하면 되는데요. 원자자성이 없는 얘가 엄청 골 때리고 이것 때문에 요즘에 경제리가 들썩들썩합니다. 원자자성이 없는 얘가 되게 골 때립니다. 전자들이 움직였을 때 합성된 자기장이 0이 나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물질들이 합성된 자기장이 0인 물질로 되어 있을 때 걔는 자성의 방향이 없으니까 이렇게 화살표 안 그려요.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원자자성이 없는 물질이 있어. 그리고 원자자성이 없는 물질 근처에 영구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찍어봐. 영향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거요. 골 때리게 받아요. 골 때리게 받아요. 어떻게 받냐면 외부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원자자성이 있는 애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데 원자자성이 없는 애는 반대 방향으로 자화해요. 그래서 얘가 이 방향으로 자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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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로 자화됩니다. 원자자성이 있던 없던 자화되는데 원자자성이 있는 애들은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면 원자자성이 없던 애들은 자기력과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돼요. 됐어? 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얘를 반자성체 이렇게 부르거든요.
얘기는 뭐냐면 N극 방향에 N극이 생긴다는 거야. S극 방향에 S극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석과 물질 사이에 서로를 미는 청력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좌화돼요. 같은 말이야. 이렇게 돼. 그래서 자석과 물질이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갖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힘을 가졌다가 내가 연구자석 밖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좌화된 상태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없어질까요? 라고 하면 얘는 100%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100%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석을 치워도 자성을 유지하는 건 유일하게 강자성체만 자성을 오랜 시간 동안에 유지하는 거고요. 그걸 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자석을 치우자마자 자성을 잃어버리는데 이 반자성체의 특징이 누구게? 1번만 물이 그래요. 물이 그렇습니다. 물이 그래요. 되겠어? 그래서 물 같은 애들은 되게 특이한데요. 어떠냐면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어. 거기다가 전기를 띤 대전체를 갖다 대면 물발이 뭐하니? 대전체 쪽으로 끌려가. 왜? 물이 극성을 띠고 있어서 그래. 알겠어? 네, 백발백중 끌려갑니다. 근데 여기에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가 아니고 자석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100% 뒤로 밀립니다. 물은 반자성체라서 그래요. 신기합니다. 물은 100% 뒤로 밀려요. 알겠어? 반자성체를 띱니다. 신기합니다. 근데 그럼 집에 가서 저거 해봐야지? 안 보여. 왜? 상자성체의 자기력과 반자성체의 자기력을 엄청나게 약해. 강자성체의 힘의 세기만 강해서 얘의 힘은 우리가 느낄 수 있어. 하지만 얘의 힘들은 잘 눈에 안 띄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반자성이나 상자성체는 자석이 있어서 자기를 드러나도 그 힘이 되게 미약해. 잘 안 보여. 근데 엄청난 센 자석을 갖다 대면 저렇게 밀리는 거 볼 수 있어. 이런 얘기야. 되겠죠? 자, 근데 이 반자성체를 띠고 있는 저 물질에 대해서 연구한 과학자가 있어. 이 과학자가 누구냐면 마이스너라고 하는 과학자야. 마이스너 과학자 이름이 그래. 얘 아빠가 그렇게 진 거야. 난 몰라. 그래서 이 마이스너가 실험한 걸 마이스너 효과 우리는 이렇게 부를 건데, 자, 마이스너 효과가 뭐냐면요, 이렇게 엄청나게 센 자석이 있어. 됐니? 왜? 반자성 힘이 너무 작으니까 센 자석을 갖다 대겠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반자성을 띠고 있는 물질을 이렇게 올리겠지. 그러면 당연히 반자성을 띄어야 되니까 N극 옆에 N극 생기고 여기에 S극 생겨서 미는 힘이 생겨. 그래서 이렇게 미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얘 물질이잖아. 질량 있잖아. 그러니 아래 방향으로 뭐도 있어? 중력도 있겠지. 중력이 10N이라고 쳐. 근데 자기력은 반자성은 미약하잖아. 1N밖에 안 돼.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힘이 생겨도 이 새끼 뜰까 안 뜰까? 안 떠. 그냥 궁뎅이만 살짝. 그래서 이럴 뿐이지 뛰지는 않아. 떠있지는 않아. 뭐 이런 거야. 근데 마이스너라는 사람이 이 상태로요, 이 힘을 엄청나게 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허경영 아저씨처럼 뭐 할 수 있냐? 공중부양. 그 아저씨 곧 떠있잖아. 그죠? 공중부양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 힘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열나 다양한 실험들을 하겠지. 그래서 내 평생을 바쳐 실험한 거야. 그랬더니 어떨 때 뜨더라. 이걸 통째로 엄청난 저온의 상태로 가져가자. 얼마? 영하 200도? 영하 200도? 네. 액체 질소. 냉동 인간 만들 때 인간을 액체 질소 속에 넣잖아요. 질소가 액체로 되려면 영하 200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영하 200도인 공간. 그래서 거기에 액체 질소가 있는 공간 안에 얘를 넣은 거야. 그랬더니 이 새끼가 갑자기 확 떠. 이 힘이 열나 커진 거야. 그래서 온도를 낮추다 보면 어떤 특정한 온도 이하에 갑자기 얘가 힘이 됐어. 자, 서서히 힘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온도 이하가 되면 어떤 물질들마다 여기가 온도예요.
여기가 됐어. 네, 이 아이의 저항입니다. 사실은 저항이 맨 처음에 너무 커서 전자들이 잘 못 움직여서 자기력이 약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전자가 잘 못 움직이는 이유는 저항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이 반자성을 띠는 물체들이 사실은 뭡니까? 부도체예요. 전염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 저항이 들어온 게 큰 물질. 근데 온도를 20도, 0도,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200도 이렇게 온도를 낮추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저항이 0이 되는 온도가 있다는 거야. 저항이 급격히 0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온도가 있다는 얘기야. 이 저항이 0이 되는 순간에 이 온도를 우리는 임계 온도라고 해. 그러면 이 A라는 물질의 임계 온도를 찾으면 그 온도보다 온도를 더 낮추는 순간 얘는 저항이 0이야. 저항이 작은 애들은 도체지만 저항이 0인 물체는 뭐라 그러니? 도체보다 저리가 더 잘 흘러. 됐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니? 초전도체라고. 초전도성을 띠는 순간에 온도를 찾아낼 수 있어요. 저항이 0이 되는 순간에 온도를 갖는단 말이죠. 도체 중에 몇몇 개의 물질인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전도체가 되는 순간 전자들이 미친 듯이 움직이죠. 그러면 이 방향의 자기력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력이 세져서 얘가 갑자기 공중부양 팍 합니다. 자, 밖에서 막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자석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죠. 그럼 자기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높이에 오면 중력과 자기력의 크기가 같아 합력이 0인 순간이 있죠. 그래서 그 위치에 갖다 놓으면 얘는 허공에 갑자기 그냥 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걸 실험한 사람이 마이스너라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고요. 이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 뭐 만들고 싶어요? 저 효과 이용하면 허경영 아저씨 만들 수 있어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뭐 만들 수 있어요? 자기 부산열차. 자기 부산열차 만들 수 있죠. 허공에 떠 있으면 바닷가의 마찰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한 번만 툭 치면 그 속력 그 방향으로 가요. 알겠어?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부상 열차를 마이스너 효과를 가지고 만들 거야. 라고 하고요. 또 하나 이 효과로 만들겠다는 게 뭡니까? 인공태양이에요. 인공태양. 이거 만들려고요. 인공태양이 뭐야? 핵융합발전. 이거 하고 싶어요? 이 얘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핵발전은 핵 분열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라늄이라고 하는 하나의 핵을 바륨과 트리톤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핵으로 쪼개면서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만들겠다. 이게 핵 분열 발전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핵 발전소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우라늄으로. 그래서 여기서 머리만 살짝 잘 돌리면 핵폭탄도 만들어져.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 에너지로 너 죽일 거야. 이런 얘기야. 됐어? 그게 핵폭탄이야. 됐니? 이렇게 하나의 핵을 두 개의 핵으로 쪼개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핵 분열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별과 같은 태양들은 쪼개지 않고요. 결합시켜요. 수소와 수소를 결합시켜 뭐 만들어요? 헬륨이라는 하나의 그래서 더 무거운 원자를 만들잖아요. 이걸 핵융합이라고 하고 이때도 뭐가 발생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핵 분열에 비해서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크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만들 때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방식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똑같이 핵발전을 하더라도 이 방법 말고 이 방법으로 하고 싶어. 태양이 하는 것처럼 됐어? 라고 하는 이 형태의 발전을 만들려고 인공태양이라는 걸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별들에서 저 짓을 할 때 최소 조건이 있지. 뭐? 온도가 10만 도여야 돼. 온도가 10만 도가 최소한의 온도야. 별이 되기는 최소한의 온도. 10만 도. 요거면 돼. 됐어? 요거면 돼. 그 최소한의 온도를 태양이 딱 갖추고 있는 거지. 됐어? 근데 요 정도면 돼. 자, 요 정도에서부터 핵융합이 가능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물질이 뭐 같아? 마그마.
그래서 마그마가 휩쓸고 가면 포페이 도시 사람도 건물도 다 뒤져. 맞죠? 이거잖아요 순식간에. 자 그러면 그 마그마의 온도 몇 도인데? 마그마의 온도는 얼마인데? 1000도. 아니냐? 그거의 100배. 얘기죠. 마그마의 100배 정도 되는 온도를 가져야 핵융합이 가능해. 이런 거야. 그러면 인공태양도 못 만들어요? 너무 뜨거워서? 아니, 온도는 높일 수 있어요. 수소 가져다가요 10만 도로 만들면 얘가 헬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에너지 나와요. 그거 하면 돼요. 그럼 10만 도까지 온도를 어떻게 높여요? 전자레인지에 그거 돌리면 돼요. 됐어? 그럼 온도 무한대로 올릴 수 있어요. 전자기파를 계속 진동시키면 온도 막 올라가요. 됐어? 네. 그래서 온도를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온도를 높일 때요. 꼬맹아 어떤 그릇에 놓고 높일까? 그릇이 없어. 그릇이 다 녹아. 마그마를 견디는 그릇이 없어. 돌도 녹는데. 돌도 녹잖아.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썼던 우리나라 가마솥 있죠. 그것도 300도면 녹아요.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온도를 견디는 그릇이 없어. 수소를 어느 그릇인가 담아놓고 얘를 뜨겁게 해야 되는데 담을 그릇이 없어. 그럼 어떡할까? 그릇에 담아서 얘를 허공에 띄워. 그릇이랑 안 닿게 허공에 띄워놓고 얘만 가열하면 돼.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 이용할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그릇에 접촉하지 않고 허공에 띄울 거니까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해서 얘를 10만 도로 높이면 되겠네? 그럼 핵융합 하겠네? 이게 인공태양을 만드는 방법이야. 근데 조건이 있어. 얘를 10만 도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그릇이랑 반자성이 생겨야 되니까 마이스너 효과가 생기려니까 이 그릇은 얼마야? 영하 200도. 가장 뜨거운 물질을 담는 가장 찬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핵융합. 그래서 이 연구를 러시아에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고 있어요. 인공태양 만들려고. 그래서 그 핵융합로를 러시아어로 독감학. 러시아어로 이거 만들려고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2025년도에 전 세계에 상용화시킬 수 있게끔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는 바람에 연구가 다 중단됐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서울대 팀이요 5손가락 안에 드는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어떤 성과예요? 여기 온도가 너무 낮잖아. 영하 200도까지. 수지 다 나냐 안 맞아. 온도를 낮추는데 돈이 너무 해서. 그럼 어떻게 해? 이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를 해야지. 우리 상온이 몇 도야? 20도. 그러니까 임계 온도점을 영하 200도가 아니고 영하 200도까지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럼 상용화시킬 수 있잖아.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야. 알겠냐? 그래서 우리 저번 달인가요? 이번 달 초인가요? 상온에서 초전도성을 띠는 물질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 그래서 주식이 빵 떴잖아요. 이 새끼들이. 그래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상온에서 초전도성을 띠는 물질을 찾아내서 우리나라 연구팀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기술이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이야, 저거 뻥일 거야, 막 이러는데 실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임계 온도를 높이는 연구를 했고 이러한 마이스너 효과가 핵융합로를 만드는 기본적인 과학 기술이 된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07페이지에 자성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성을 띠는 이유는 원자 속에 있는 전자의 운동 때문이야. 그 전자의 운동 중에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이라는 두 가지 때문에 넘겨 108페이지. 원자마다 자성을 띠게 되는데 그 자성을 띠는 물질에 따라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 반자성을 띠고 있는 이 물질들이 특이해. 이거 이용해서 마이스너 효과 만들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 자, 꼬맹아 109페이지 됐어? 풀 수 있나? 한번 해봐.
알겠어? 자, 거기 보시면 다 하셨어요? 112페이지 잠깐 보죠. 112페이지 보시면 112페이지에서 그림은 자성체의 종류를 나타냈으니까 셋 중에 하나야.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에 찾아봐. 그죠? 몇 번인 것 같아? 4번이야. 되겠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좌화되지 않는다는 건 반자성체 얘기하는 거거든요. A가. 그 다음에 자,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성을 유지하냐라고 해서 유지하는 I, C가 강자성체고요. 유지하지 않는 B가 상자성체예요. 됐죠? 그래서 4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한 장 앞으로 오세요. 111페이지.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 위에서 두 개의 동일한 못을 일정 시간 동안 막대 자석에 붙여놓은 후에 나와 같이 가에서 두 개의 못을 막대 자석으로부터 분리해서 외부 자기장이 없는 공간에 자 들어 올렸더니 두 개의 못이 서로 붙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더라. 그러면 못이 자석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그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못은 강자성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 여기가 S, 여기가 N인데 못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됐어? 그러면 강자성체는 무조건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화된 거니까 N극 옆에 붙어있는 얘는 S가 된 거고 N이 된 거고 S가 된 거고 N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X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를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X라고 한 거예요. 되겠어? 이런 구조야. 합쳐져. 몇 번이야? 1번이야. 되겠습니까? 네. 왜요? X라는 부분은 N극이 되는 건 자명한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에서 못의 내부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됐어? 반대 방향으로 좌화됐으니까 못의 내부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네요. 그러면 못의 내부는요. 됐죠? 못의 내부는 S에서 N 방향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같은 방향이에요. 되겠어? 네, 얘의 자기장 방향과 얘의 자기장 방향 같은 방향으로 좌화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좌화돼야 인력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됐죠?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할게요. 그림과는 자기화되지 않은 A, B의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한 후에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내부 자기장의 모습. 자, 자성을 만든 다음에 자석을 치웠대요. 그랬을 때 보시면 A와 B를 비교해 보세요. 자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A야, B야? 뭐야? B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강자성체예요. 되겠냐? 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면 A와 B는 강자성체 하나, 상자성체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B가 강자성체고 A는 뭐라는 얘기야? 상자성체예요. 이렇게 가면 되잖아. 됐죠?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고 했으니 기억 보기에 A는 상자성체야. 맞단 말이야. 니은 보기에 B는 외부의 자기장 방향으로 좌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네, 강자성, 상자성 무조건 다 외부의 자기장 방향으로 좌화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나에서 자기 테이프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A의 성질을 이용한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테이프를 영어로 뭐라 그러니? 마그네틱. 자기를 마그네틱이라고 하잖아, 자석을.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요, 선생님 신용카드 이렇게 있는데 옛날이라고 하자, 몇 년 전이야. 이렇게 신용카드, 여러분들 버스카드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뒤에 보면 검정색 테이프가 옛날에 있어서 이 검정색 테이프 안에 엄마들 정보가 들어있어. 이걸 이렇게 긁으면 이거 누구 카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쓰고 나면 누구 카드 얼마 썼어? 라고 하는 게 기록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통신으로 전달. 알겠어? 단말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마그네틱 카드라고 하는 이 부분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마그네틱 카드라고 하는 자기 테이프라고 하는 게 어디에 사용되냐면 자기 테이프라고 하는 게 옛날로는 신용카드에도 사용했고 여러분들 지금도 쓰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그래서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여러분들이 숙제하고 나서 저장하면 거기에 마그네틱 카드에 저장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면 마그네틱 카드의 정보를 어떻게 저장합니까? 라고 하면 이 마그네틱 카드가 강자성체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강자성체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위에 그래서 전자석을 만들어서요. 전자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여기에 전자석의 요 끝을 N극을 만들 거야, S극을 만들 거야. 그거에 따라 전류 방향을 막 바꾸겠죠. 그래서 여기에 N극을 만들면 이것과 닿아 있는 이 부분은 S.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바꿔서 S로 만들면 여기는 N, S로 만들면 N, N으로 만들면 S. 이런 식으로 정보가 드드득 기록이 되면 이게 컴퓨터가 S는 0, N은 1, 컴퓨터로 바꿔서 기록 저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가 자성을 이용해서 저장되게끔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때 이 자석을 치워도 이 정보는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자성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얘 단점이 있어. 그 단점 때문에 요즘에 얘네들 안 쓰는 거야, 이걸로. 무슨 단점이 있냐면 이렇게 마그네틱 카드의 정보를 저장하다 보면 이게 쉽게 뭐가 된다? 복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단말기 같은 걸로 훅 긋는 순간 엄마의 정보가 그대로 복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정보를 저장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그네틱 카드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집에서 센 자석을 여기 긁으면 어떻게 될까? 센 자석을 여기다 갖다 대는 순간 얘네들이 다 바뀌겠죠. 쉽게 정보가 변질돼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어. 그래서 옛날에 신용카드에다가 자석 갖다 대고 훅 하면 엄마한테 뒤져. 이런 거야. 정보 다 달라가. 이거 못 쓰는 카드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쁜 의미로서 복제가 가능하고 정보 손실이 쉽기 때문에 이거 잘 안 쓰는 거야,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 뭐 씁니까? 여기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죠. SD카드. 여기 전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이 아니고 전기 신호로 여기에 선생님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전자기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신용카드요 다 잘라버리고 요것만 들고 다녀도 돼. 얘만 있으면 돼. 알겠니? 이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알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옛날에는 강자성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썼더라. 그때 정보를 저장하는 걸 자기 테이프라고 우리가 했더라. 그래서 디귿 보시면 나에서 자기 테이프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A의 성질을 이용했니? 아니요. B의 성질을 이용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3번입니다. 이해돼? 이렇게 간다고요. 되겠죠? 네. 자, 그래서 10분만 끊었다가 여러분들 고단원에 있는 전류의 자기작용 여기 할게요.